오늘의 데일리 탑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탑 이슈 주제는 학폭의 진화, 직장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서 촉발된 학교 폭력 고발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 직장 내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 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지난 1월 제일약품의 50대 임원이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사는 개인의 일탈이다 라면서 해당 임원을 해고 조치하는 데 그쳐서 더욱 비난이 일었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우리 앵커께서 말씀 잘 주시다시피, 변호사님이 말씀 잘 주셨다시피, 사실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직장 안에서 상하 관계가 있다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첫 번째 시각은 직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동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임원이 그 직장에 있는 여성을 같이 회식 자리에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겠다. 저는 이 음주도 되게, 싫으면 안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강권하는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서 이제 정신이 조금 이제 어려운 상태, 힘든 상태에 갔을 때 이제 이 여성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서 이제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해 여성이 이제 저항을 하니까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제 길 가던 사람의 도움으로 현장을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약회사,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약품회사의 입장에서는 개인적 이탈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당연히 해고하는 건 맞죠.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조치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엄중 조치를 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회사의 명예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나와야지, 회사의 명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이 임원이 직원 성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그동안 이 제일약품이 사실 임직원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저지른 사람이 임원이라는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엄밀한 영역 속에서 일어난 성폭행이면, 그 성폭행은 한 번이라면 회사에서 사실상 최선의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약간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이미 수차례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 일벌백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송방망이 징계로 지금까지 이제 이끌어왔다는 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약품회사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지속적인 교육, 당연히 지속적인 교육해야 되겠죠. 네.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야밤에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고, 모니터링을 강화를 통해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이게 이제 약품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면 그 전에 있었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는 과연 이 약품회사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걸 저는 물어보고 싶고, 왜 지금에 와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느냐라는 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모니터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필요적이고 당위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이탈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도 많았고, 회사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 회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벌백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먼저 사과를 하고, 그 회사의 어떤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받는 이 내용에서는 회사의 중심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회사의 명예가 중요했고, 회사에서는 이런 행동을 앞으로 할 건데, 결국 이 사람의 행동은 개인적인 이탈이다. 결국 회사의 목소리는 전혀 담기지 않고 오로지 그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온전히
되돌리는 듯한 모습이라서 조금 씁쓸하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조금 더 심각해 보이는 네네.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좀 다른 사례도 짚어볼게요. 이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또 적발이 됐다라고 해요. 이게 사실 장애인 복지관이면 이런 일이 더더욱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장소인데 이러한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약 직원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65% 이상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네. 이러한 이유로 이제 노동부의 특별 이제 감독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약품 회사와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용노동부가 나섰습니다. 직원에 대한 부당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 제일약품과 그리고 진안군의 장애인 복지관을 상대로 이 특별 감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제일약품의 결과부터 좀 짚어보죠. 뭐 당연히 지금 있던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도 있는데 더더욱 문제는 이제 우리가 노동관계법에 여러 가지 법률 조항이 있고 네. 그 노동관계법상 법률 조항의 위반 건수를 보니까 15건 이상 이제 위반이 적발되었고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통 전수조사를 하는데 네. 이제 뭐 100% 응답률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중간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응답한 직원 91.6%의 한 11.6% 정도가 본인 또는 직장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단순하게 어떤 직장 내에서의 있어서의 어떤 뭐 괴롭힘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직장 교육을 받을 때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게 사실상 성희롱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예를 들어 볼게요. 절대로 제가 고의가 없으니까 우리 변호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럼요. 뭐 오늘 너무 화장이 잘 받으셨네요. 오늘 너무 이쁘시네요. 이런 이야기가 옛날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을 잘했다, 이쁘다는 것은 그러면 그전에는 화장을 안 했을 때는 내가 못났다는 그러니까. 입장인가? 그러면 옛날에는 화장이 안 받았다는 건가?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칭찬을 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도대체 사람에 대한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는 직장 내 동료 관계라면 그 직장 내의 그 동료의 실력을 가지고 칭찬을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를 양 변호사님 요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 너무 잘 적으셨고 여기에 있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은 정말 제가 보더라도 충분히 인사이트 있는 굉장히 이렇게 그 선별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능력에 대한 칭찬을 하셔야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에 대한 칭찬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약품에 대한 이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별감독 결과 굉장히 많은 건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이제 적발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네, 여기서도 이제 응답자가 여기는 100% 이제 응답을 했는데요.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여기서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네. 다수 직원의 복지관장은 이미 해고가 됐는데 네. 다수 직원에게 뭐 심할서 우리 같으면 이제 뭐가 잘못했다 자기 반성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한번은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해봤습니다. 그 반성문 쓰잖아요. 그 반성문을 이제 쓰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네. 연차수당, 주휴휴당 등 금품 1,600만 원을 체불한 것도 있다. 사실 심각하네요. 장애인이 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저도 나름대로 근로감독관들한테 특사경 교육을 하고 그 네. 근로감독관들이 불법이 있을 때 분명히 잡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체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씁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뭔가 조치를 내렸어야 하는데 이 두 곳에 대해서 그럼 어떤 조치를 내리기로 했을까요? 보통 이제 그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를 해서 이게 형사상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네. 근로감독관들은 형사상 처벌의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그거를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해요. 그럼 사건을 송치를 하면 이제 이게 형사사건이 되는 거니까 네. 형사사건은 그 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한 담당을 이제 들여다볼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기 전에 직장 내에서 우리 컴플라이언스라 그러죠. 직장 내에 있는 준법 윤리 기능이 좀 강화가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다. 아까 모니터링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실 이 모니터링 이야기를 해서 나의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야기를 하면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시정이 되면 그게 다행인데 모니터링에 올려서 내가 이런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니 이걸 시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약간 왜곡되고 잘못된 직장에서는 그 내용의 팩트가 아니라 이게 누가 올렸느냐를 그렇죠. 먼저 찾게 되고 맞습니다. 원래 내부자에서 자기의 고충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라고 법원 규정되어 있지만 결국 그러한 사람이 그걸 올리면 사실상 악성 민원인 비슷하게 그 회사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밀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 직군에 대한 괴롭힘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근무한 선배 간호사에게 태움 피해를 당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예전에도 참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괴롭힌 선배가 최근에 대학 교수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간호사에 대한 태움이라 그러죠. 아까 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괴롭힘이 있었는데 지금 이건 이제 피해자의 주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팩트는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저도 이게 너무 이렇게 소름이 확 끼쳤는데 네. 내과 병동 가면 이제 그 폐에서 호흡이 잘 되시지 않는 분들은 이제 가래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걸 네. 이제 모아놓는 통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전염성이 있을 강하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내 그 몸에서 나온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거를 머리에 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이거는 인간의 존엄을 근원적으로 저는 해쳤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엑스레이를 딱 받으러 가면 분명히 엑스레이 딱 찍을 때 앞에 계시는 분이 나부로 되는 옷을 입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자, 숨 쉬지 마세요 이러고 자, 하나 둘 셋 빵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환자가 직접 엑스레이실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못 가는 분이 계세요. 제가 교통사고 나와서 아는데 그러면 포트볼 체스트 포트볼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기기를 들고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고 이렇게 오면 네. 그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그 방사능에 대해서 차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예 그런 어떤 방사능을 차단시킬 수 있는 옷도 입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서가 있게끔. 이건 사실 방사능은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그것이 쬐는 양에 비례해서 무조건 캔서가 그러니까 암이 증가된다는 건 입증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암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고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난치의 질병이라고 바라본다면 혹시 사법고시실 때 기억나세요? 에이즈를 옮겼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죄명이 적용되느냐? 그래 살인죄도 있었고 상해, 중상죄도 그렇죠. 있었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 경우에 있어서 방사능 양을 올렸다면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적어도 중상의 고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게끔 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분의 말에 의하면 교수가 되었다는 그 선배의 언행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환자에게서 뽑은 이 가래통을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기계 앞에서 보호 장비를 벗어라 라고 한 다음에 방사능 많이 맞아라 하면서 낄낄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무릎 뒤로 뭐
그러니까 무릎 뒤를 발로 차기, 그리고 너가 그렇게 재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신체 특정 부위를 주먹질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참 일일이 나열을 해드리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높은 이 폭행부터 시작해서 모욕, 뭐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법조인이고 같은 입장이라서 제가 이 형법상으로 처벌하려니까 너무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만 오늘 방송사고 조금 내면 함부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생각까지 들게끔 하는 네. 상황이에요. 사실 그걸 형법적으로 바라다 보면 가래통을 뒤집어 씌웠다? 이거는 모욕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폭행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뭐 다 나열을 못 하셨는데 뭐 중간에 보면 뭐 쇄골 아래를 주먹질하기, 이거 진짜 아프거든요. 이게 저희 고등학교 때 애들이 잘하는 짓인데 이런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겨드랑이를 꼬집고, 이거는 그냥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악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는 거는 형법상의 문제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특정한 단어를 이야기했는 거는 분명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 분이 지금 확인을 하는 과정, 우리는 뭐 주장이니까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사정이 존재했다면 그와 같이 공모를 했던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폭로글이 사실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까 온라인에 금세 이제 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배 간호사로 지목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이 사람의 이름과 뭐 근무 중인 학교라든지 이런 신상 정보가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해당 학교와 병원 측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뭐 지금 당연히 이거는 뭐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제 학교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뭐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사실 어제 있는 일도 아니고 꽤나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병원에서도 지금 아주 오래된 일이라 시간을 가지고 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 학교 폭력도 그렇고 직장 내 폭력도 그렇고 이 정도 사건이면 엄밀한 내면의 공간에서 발생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 한 사람을 이러한 어떤 집단 린치라 그러죠. 집단 네. 폭행을 가했는 거기 때문에 주위에 분명히 목격자들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 네. 목격자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연대가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서는 피해자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연대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보았다면 적극적으로 공익 제보를 조금 하셔서, 사실 간호사의 직구는 저는 반드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사실 의사들도 너무 코로나19에 너무 수고 많으셨지만 저는 간호사분들이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눈물이 울컥 났던 거는 간호사로서 이제 장교로 가는 첫 번째 그 시점에서 그 간호장교의 최전선이 코로나19 병동이었다는 것, 거기에 가는데 그 어린 학생들이 단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 코로나19 전선에 갔다는 그 간호사분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간호사의 직구는 분명히 좋아져야 되고, 또 간호사 내부에서 이렇게 태움이라고 명명되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 그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일을 목도를 했잖아요. 극단적인 그렇죠. 선택도 몇 번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병원도 절대로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일이 있는 거 병원에서 한번 모니터링하면 분명히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전문적인 영역 속에서 만들어지는 도제식 수업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해프닝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러한 도제식 수업에 있어서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교육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종래에 있었던 훈육이란 방법 속에서 허용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까 누리꾼들도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간호사의 임용을 취소해달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저라도 만약 그 사건을 목도를 했고, 사실 저희 아이도 이제 그 한의사 영역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 아이가 이런 행동을 당했다 그러면 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장소에 가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있는데 그 꿈을 펼치는 그 직장에서 자기의 비전은 닫혀지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고, 그 왕따를 지나서 신체적인 폭력과 정말 인간의 존엄의 근원을 해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보였다면, 이건 청와대 게시판에 나오는 이 목소리는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이게 밝혀진다면 대학교에서는 당연히 임용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이 태움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넘어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지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검찰의 기소 건수를 보면 당초에 예상치를 크게 좀 밑도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괴롭힘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해도 이게 사실 처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법적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한번 이게 뭐 시청자들은 느낌이 안 오신데 네. 제가 이렇게 봤어요. 기분 나빴죠? 기분 진짜 그렇죠. 나빴죠? 위아래로 훑어. 예, 이렇게 보고 그렇죠. 오늘 스타일 좋으시네? 이러고 쓱 지나갔어, 부장이. 네. 뭐 어떡할 거예요? 이게 사실 성희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막상 그런 행동을 받았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막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게 형사상 처벌될 수 있어야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공백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블랙홀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죄형 법정주의상 그게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터치를 했다든가 적극적인 어떤 언사를 했다든가 이러면 뭐 명예훼손이 된다든가 모욕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터치를 했을 때 그게 강제추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 네. 오늘 괜찮은데 뭐 이게 제가 그런 걸 당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딱 갔는데 제가 뭐, 열심히 한 2, 3kg를 빼면 그런 이야기, 남성이 남성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오늘 스타일 너무 좋은데? 난 그 사람한테 그 말 듣는 거 싫거든. 네. 네가 왜 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고. 그건 네 몸이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스타일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건강을 위해서 지금 다이어트를 했는데 왜 당신이 나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다 할지도 막상 저부터도 좀 화가 나가지고 말도 더듬는데 네. 저부터도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은 맞는데 이게 정말로 기소 건수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에 있어 아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징계 사유는 되지만 이게 처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넓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이 처벌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정말 동료로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간에 예를 갖추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직장 내에서 준법 윤리 경영을 통해서 그런 행동이 없도록 만드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처벌을 하면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입장에서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면 그걸로 인해 처벌받으면 재차 복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열어놓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해자가 기소된 사례가 예상보다는 적었는데 반면에 증거를 수집한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그렇죠. 뭔가 잘못됐죠,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그 억울한 상황의 증거를 채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사실 양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양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문제가 없어요. 괜찮죠.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대화 당사자가 아닌 3자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을 하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직장 내에서 이제 뒷담화를 하는데 뒷담화하는 것을 내가 녹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 당사자가 아니까 제가 3자니까 그게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 또 자칫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이 또한 또 개인정보법 위반 또 거기에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이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열려 있어 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절대로 피해자가 이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회사, 사회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가해자의 목소리만 그 전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우리가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찾아간들 이것이 실제로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만 사실 이게 문제 해결이고 이 갈등의 봉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되어 가는지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네. 더 추가적으로 다루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끈따끈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